안녕하십니까. 각천입니다. 최근에 이런 동영상 촬영을 해서 띄워봤더니 음성이 약하게 나온다 그런 말이 많으세요. 지금 마이크 켜서 하니까 잘 나오거든요. 어쨌든 지금 광고를 좀 해야 되겠네요. 각천 장명 역학연구소에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역학연구소에서는 수강생을 모집을 하죠. 과목은 명리학, 김운동갑, 그 다음에 성명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주 감적, 예약은 필수죠. 감정 받으실 때 직접 오시면 좋고요. 아니면 전화 상담도 지방에 계시거나 멀리 계시거나 심지어 저 해외에서 연락 오는 분은 이건 사실 전화 상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주 해설을 해서 제가 실어 놓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장명, 개명해드리죠. 요즘 그 이름 고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잘 안 되거나 잘 안 풀리면 그 본인의 이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주에 대해서 그 오행의 기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제 이 동영상을 보시거든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그 고객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사주 감정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가능하면 방문해서 보는 게 좋고 거리가 있으시거나 방문이 곤란하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분이 지금 전화 상담을 시도했던 건데 이분이 자기 본인이 태어난 시를 잘 모른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러면 가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시골에서는 거의 다 그랬죠. 뭐 소죽 기를 때, 뭐 소 죽 줄 때, 뭐 개 밥 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아예 감이 없대요. 언제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를 찾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방법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본인이 기억하기에 어떠한 그뭐 나쁜 기억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 그런 해를 기억을 하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47세에 강도를 당한 일이 있다 그랬었어요. 강도는 보통 이분 적어상 아는 분들한테 그 지인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강도를 당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51세에 부모께서 양 부모님이 한 해에 다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강도를 당했는 47세 때는 연초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이분의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되죠. 야자시 내지는 조자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 인묘 쭉 시간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를 처음에는 인시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인시는 한 가지 기운은 맞는데 한 가지 기운은 잘 안 맞고 두 번째 해시를 가지고 이분이 말씀하신 해에 부모님 내지는 말하자면 불미스러운 강도일을 당했던 것을 한번 유출을 해봤어요. 자, 먼저 47세 원명국 해시를 들고 들어가 봤어요. 원명국 해시를 들고 들어가 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하면 영국을 우리가 눌리고 47세 운을 먼저 봤습니다. 47세를 쭉 가봤더니 이게 47세죠. 여기서 보면 이 해에 새가 일칠충을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약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쇠병 자리로 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자, 이 수가 수와 상전하죠. 예를 들어서 일전 수인데 천반수, 새의 천반수에서 불하고 싸우는 형태로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문이라는 걸 깔고 앉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신사를 한번 영국 해설을 한번 해보면 무가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가경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영국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가경이 뭐를 의미하느냐 한번 보시면 무가경입니다. 예. 무가병, 무가무, 무가경 하는 말이 이게 나오죠. 무가경은 치부비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방위를 사용할 시에는 좋은 일도 나쁘게 되고 나쁜 일은 더더욱 나빠진다. 그래서 저게 청강살과 태백살이 아래 위에서 세궁에 옴으로 인해서 청강 태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다치게 되거나 이런 게 되는 거죠. 본인이 강도를 당하고 린치를 당해서 신체적으로 상당히 다치게도 되고 그 문제가 뭐로 오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보면 당연히 이 재로 오는 겁니다. 재. 재와 공망을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일칠충을 하고 경과병으로 또 앉게 돼요. 이건 역시 이 태백살이 되고 이거는 형옥살이 되는 거죠. 강하게 옵니다. 돈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로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이 해에. 그리고 또 우리한테 다가오는 소위 말하는 이 부는 나한테 힘을 실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덜 다치는 것은 성궁을 한다는 것이죠. 성궁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손이 재를 제가 간 길을 관이 이 부를 생을해서 세에게 그나마 갖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한 말하자면 많이 다치거나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하는 그 정도의 기운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로 이분이 부모님께서 양부모가 다 51세 대운에 1세 되는 해에 돌아가시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해시로 봤을 때 51세 운을 제가 사실은 부모군을 먼저 봤죠. 자, 한번 보면 51세 운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51세에 부모가 이렇게 앉는 경우, 그러니까 새는 강하게 앉습니다만은 이건 관계가 없죠. 부모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가 오느냐 하면 귀가 말하자면 중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마가 중궁에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모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양쪽으로 공망을 맞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는 토자리 같지만 토국수로 힘을 빼앗기고 여기서도 토국수로 힘을 빼앗기는데 중요한 것은 연초에 그러니까 2월, 2, 3월쯤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왜 이때 공망을 맞게 되니까 아주 흉살이 와서 작동하게 되는 형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마가 이 음력 2월, 3월에 옵니다. 천마는 우리가 천마를 맞을 때 물론 국을 잘 봐야 되겠지만 이런 형에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 하늘 천마죠. 예. 천마가 들어올 때는 새가 약하거나 어떤 육신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약하게 앉거나 하면은 돌아가실 수 있다. 이 천마를 사실은 다른 시에도
부모 궁이 공망이 맞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 해가 있었지만 그 해에 보다가는 여기서 천마를 달고 들어오는 이 양반 51세 대운을 본다면 훨씬 더 강력하죠. 이 말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시를 해시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랬습니다. 기문에서 우리가 시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문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 기문이라 그래서 시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시간에 따라서 원래 전쟁을 하던 할때 이 기문을 파악해서 하던 그건데 국인데 이 기문국을 보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느 시에 뭐 공격을 하라, 물러서라, 움직이지 마라, 뭐 숨어라 등 이런 식으로 기문을 많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우리 사주를 해시라는 사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분의 사주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주는 계사, 갑인, 무술, 계해 이렇게 왔습니다. 또 이분이 또 재미있었던 얼굴은 지금 뵙지 않았지만 이분이 저한테 사주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제일 먼저 이분은 결혼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해서 아직도 서로 제사를 지내주는 정도로는 서로 유지가 되면서 사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 사주에서 보면 이 무토가 무게합, 연간하고 합을 하고 있고 시간하고도 무게합을 하고 있죠. 일단 이런 사주를 우리가 양혼사주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 정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사주에서 잘 보면 술토에서 무토가 무게합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무게합을 합니다. 딱 보시면 또 신금, 여기 신금이 병화, 신금의 병화, 여기서는 정임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분은 여자가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분, 그러니까 같이 사시는 분은 세 분이지만 형태를 한번 말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 한번 형태를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무게합이죠. 근데 이 지지에서 무게합이 실질적으로 무게합으로 나타나서 정제가 저기에 있는 것은 일간에서 멀리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같이 살 수 없는, 같이 한 궁에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사가 있거나 아이들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상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한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은 어디 있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병신합으로 이 월주에 있는 병신합으로 만나는 이분입니다. 이건 투간이 평관으로 투간이 돼 있죠. 두 번째 만나셨던 같이 말하자면 동거하면서 생활했던 여자분은 굉장히 이분을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관은 나를 통제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평관이라 간여지동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앉아 있어서 간섭도 많이 하고 통제도 많이 하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과할 정도로 이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하고는 오래 못 있을 거다. 왜? 무술토가 저게 평관으로 나타났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이분을 통제합니다. 예, 그랬습니다. 이거죠. 참 이런 말을 들을 때만 사주란 묘한 것이다. 형태가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그냥 상태를 모르지만 사주에 나타난 이 두 번째 같이 생활했던 여자분의 형태를 보고 제가 감명을 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제가 감정을 해보면 여성이 본인의 사주 천간에 어떠한 십성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특색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 이분이 얼마 못 살고 이분하고는 헤어지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저기서 무게합으로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이 첫 번째 분에 대해서 나이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분은
굉장히 나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왜 보통 우리 무게합을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부로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합이 맞느냐. 여기서 무게합도 하지만 이분하고는 상당히 서로가 정감이 있다. 왜 그러냐. 이 정임합이죠. 부부간의 정임합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색에 관련된 합이죠. 예. 정임합은 음란지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정확하게 보셨다.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 형태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는 자식들하고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하고는 마주 앉아서 사주를 우리가 서로 해설하고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요. 자식들은 다 자기 앞가름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자식들은 상당히 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자식은 갑인으로 앉아 있죠. 여기는 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자식도 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배우자가 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형제가 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녀지도로 앉아 있고 저 연간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특성상 물을 이렇게 흘려주니까 자식들은 스스로 잘 살아간다. 자식을 남매를 두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근데 다 잘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놓고 어머니하고는 떨어져 살면서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까지 이렇게 다른 여자분들하고 살아가는 형태를 보고 자식들이 그래도 잘할까? 예, 잘합니다. 왜 잘한다고 하느냐? 이 인목이 있는 이 갑인목 월주가 여기에 이게 남자분이니까 편관은 자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으로 보면은 편관격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병신이 합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식들이 잘 합니다. 지금 저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극한상으로 서로 등을 지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이분이 격을 우리가 뭐로 볼 거냐죠. 격은 편관격입니다. 이분은 편관격이세요. 잘 보시면 수생목. 격의 정의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왜 편관격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실 수 있겠죠. 각천명리하고 제가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뭐 다시 만들거나 한 거 아닙니다. 사주를 감명하는 법에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이고 그 원칙을 잘 가름해서 사주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식과 그 다음에 각자 지금 살아가는 여인들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최종적으로 또 저한테 물은 게 뭐냐 하면 제가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2017년도에 말하자면 어떤 경제적으로 건물을 하나 인수해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올해 막대금을 지불하고 과연 이 건물을 완벽하게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으냐 참 애매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 자, 일단 올해 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김운둔갑을 해설할 때 항상 사주명리학 사주팔자 명리학을 먼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운이 어떻게 흐르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 물론 이 무술토가 이 목 소위 말하는 격용신에 비해서는 힘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코 약한 건 아니죠. 잘 보시면 이것도 관여지동이고 이것도 관여지동이에요. 다만 여기서는 수생목을 해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아니죠. 자, 이분은 또 사주 특성이 어떠세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가셔도 상당히 사람들하고 사이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보면 무게합, 술에도 합이죠. 예, 술에도 합입니다. 인호술도 합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해합목도 합입니다. 합이 많은 이런 사주 명식은 사회생활 내지는 어떤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서 그렇게 충돌이 많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다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합이 많다고 해서 다 좋다. 합이 있는 것이 다 좋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편관격 있죠. 편관은 뭐를 의미하죠? 우리가 이 수가 높고 가녀지대로 앉아 있으니까 이분은 자칫하면 어떤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조금은 이 폭력성이 있는 아니면 특수한 직종에 이렇게 관련이 있는 직업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보입니까? 제가 전부 이 정제가 다 여자죠.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점들은 꼭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 내 일을 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관련된 일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여기서 인호술에 또 이 술에는 우리가 천라지망사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합이죠. 이런 합을 우리가 우합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이만큼 이 대운은 현재 이 대운의 흐름도를 보면 미대운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미대운이 온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겁재대운이거든요. 무술토가 강력하게 앉아 있고 여기서는 물론 조금 방향은 틀립니다만 화생토 하는 걸로 전체 구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정미대운이 오면 겁재대운이 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화가 와서 양쪽 시간과 저 연간에 있는 정제를 전개총으로 치는 겁니다. 그럼 정화가 힘이 꽤 들어오기 강하게 들어오냐 약하게 들어오냐 여기 불을 달고 들어오죠. 물론 오화보다는 약하지만 저럴 경우에는 2016년, 17년, 18년 이 세 해 동안에는 투자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왜? 겁재가 천간에 떠 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강하게 밑에서 술토가 있는데 미토가 들어옴으로써 미술 형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특히 또 무술년입니다. 그러면 술토의 미술 형살에 이 무토가 천간으로 바짝 비견운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문을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기문입니다. 2017년 해를 보는 겁니다. 2017년에 왜 계약을 2017년에 했으니까 이 말이죠. 2017년에 우리 기문을 그래서 한번 봤더니 자, 제가 태용을 앉았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뭐를 봐야 되느냐. 항상 각처는 얘기하죠. 새. 그러니까 주인공입니다. 누구? 본인 이 말이세요. 여기서 보시면 약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겸왕은 됐죠. 겸왕이라고 하는 것은 찾습니다. 일육수 수가 같으니까요. 근데 2017년도에 앞에 붙는 문을 봤더니 이 상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함지나 이런 걸 봐서 함지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안 좋은 형태를 띠죠. 그 다음에 새의 등사가 붙고 첫째 수가 겸황이 되어도 팔괘궁 본연의 자리가 여기는 목의 자리입니다. 수생목으로 내가 기운을 흘려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궁에 들어갔는데 이 재는 분명히 돈입니다. 물론 김은국 해설에는 이런 형태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가 음과 양으로 있으면 그거는 배우자를 간단히 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 돈이 화생토 했죠. 즉 이는 화가 되는데 중궁에 천반수가 화가 왔고, 팔객궁도 저기가 토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안 하죠. 제가 좋은 역할을 안 한다. 자, 이때 문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입니다. 그렇죠? 인의 상태를 보는 것인데, 인은 작년에 보기에 생문의 복덕, 태을 다 괜찮습니다. 계문, 기혼 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병경입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뭘 해줬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문서를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는 물론 여기가 3이 아니니까 3이구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2구 형사를 형태를 하고 있고, 또 문서에 8구 이게 뭐죠? 8구는 이게 소위 말하는 원진이라 그런 것이죠. 자, 2017년대 우리가 새를 보면 새도 약한 자리에 앉아 있고, 성국이 안 됐어요. 성국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형이 손을 곁에 둬야 됩니다. 근데 성국이 안 됐죠. 그 다음 손은 재를 쫓아가서, 재는 관을 갔다가 이 관이 부로 왔는데 이 관에서 부로 못 가죠. 그리고 이 부는 항상 소위 사를 문서나 이런 것들은 새 옆에 와줘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앉아있지 않죠. 이 국이 온전하게 성국이 된 게 아닙니다. 이 해가 언제 2017년도에 그런 현상이 온 겁니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 정도까지만 건네주고, 그 다음 올해 2018년도에 전체 거를 봐야 되는데, 2018년도에 봤더니 한번 보실까요? 새는 8, 9 이렇게 앉았습니다. 보이는 조금 강한 자리에 왔죠. 장생지에 앉아서 강한 자리에 왔지만 이 새가 8, 9, 자, 우리가 원진살이면 꼭 부부간에만 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의 짜임, 일의 형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성궁이 되나 봤더니 형살이 손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 올해도 역시 못 건너갑니다. 이거는 손이 형에 붙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은 재에 붙어줘야 되고, 재는 관으로 붙고 관이 부로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서 성국이 돼줘야 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한 어떤 일들을 봤더니 여기서 7이 토자리에서 화생토로 힘이 뺏기고 앉아있고, 일은 오로지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는 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공망을 맞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보여야 되죠. 첫째, 성궁이 안 됐다. 나는 약간 강한 자리에 갔지만 8, 9면은 금극목이 되는 것이고, 천반수는 극하러 가야 되고, 이게 또 지지가 이게 목궁이죠. 팔객궁도 금극목을 해야 됩니다. 힘들게 내가 자꾸 힘이 빼앗기게 되죠. 힘이 앉아도. 그러나 일이 성국이 잘 안 되면 그해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넸지만 그걸 결국 포기를 하면 계약금은 손해를 보게 되고, 중도금은 환수가 된다고 하니까 깊이 성찰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요즘 부동산 경기 과열이라 해서 작부 당국에서 우리가 대출을 자꾸 제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올해 2018년도 작년에 계약할 때 당시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니었고, 또 우리가 이 명식 소위 말해서 사주에서 봤을 때는 겁재대운이 지금 발동을 하고 있다. 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바람직한 운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기문에서도 계약했던 그 상태와 2017년과 8년을 자세히 검토해 봤더니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본인이 오래 생각했던 이 또 이분이 이 건물 매입이 돈이 조금 투자해야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와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 경제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또 그 큰 돈이기 때문에 은행 계열사에 그 계열에서 대출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원만하게 풀려가지 않듯이 우리가 선국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추진했던 뜻한 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이런 거를 잘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되면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고 저 서울에 계시는 분이라 한번 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